사람들은 말합니다. 점수를 쌓아라, 인맥을 쌓아라, 스펙을 쌓아라. 언제까지 쌓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이 사랑하는 학교, 지혜학교. 철학인문학대안학교 지혜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준의 파파이스 제 103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주의 자막입니다. TV조선에 자막을 냈는데 취임사는 꿈으로, 퇴임사는 발로써. 원래 워딩은 퇴임사는 발자취로써 이거거든요. 고의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키워드로 오세훈을 어떻게 띄울 것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어요. 이 부분만 따로. 후보 1. 오세훈 전 시장이 김경진 의원을 머리를 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총리 후보감이라고 오세훈을 영입해요. 국민의당에서. 근데 이제 토론에 나갔다가 김경진 의원이 재벌 증세를 주장하니까 빨갱이라면서 마이크로 아구창을 날린다. 그래서 여기서 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후보 1다시 네팔에 간다. 그 문재인을 만나. 거기서 자원봉사를 해. 그러다가 문재인에 동화돼. 그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해.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 세 번째. 그 근거가 뭐냐? 세 번째가 아니야. 핵법칙 또 나와서 핵법칙. 핵법칙에 의하면 0%가 나와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0%는 100%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심심풀이로 김종인 박영선을 해봤더니 합이 좋아. 주시해야 한다. 자, 그 다음 후보 1-3. 여기 이 기대해서 독일 정치학 석사가 오세훈을 어떻게 띄울 것인지 응모한다고 제목을. 다음 페이지를 열었더니 파파이스 전격 출연. 지지율 상승. 김총수와 이원 합의. 그 이원 입정제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원 집정부도 아니고 입정제야. 친구야 고맙다. 역시 친구끼리. 그런데 오세훈이 대통령이 되고 저는 딴지일보에서 탄핵당했다. 1-5. 일단 저하고 친구니까 밀실회담을 합니다. 제가 입당을 해요. 새누리당에. 그런 다음에 오세훈은 정청래 의원을 밀어내고 매주 출연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 제가 대선 후보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네, 새누리당 대선 후보. 1-6. 아유, 그 예리해요. 정치권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못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현재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오세훈을 총리로 임명해서 띄운다는 거예요. 현 정권에서. 안철수 대통령 오세훈 총리 체계로 약한 이원 집중조정을 약속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연결하면 총리로 띄웠다가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고 마지막 이 혼맥상을 막 정리하다가 일로 간다.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럴듯해요, 그림으로는. 프로듀스 101이라고 리얼리티 프로 인기 끌었던 거 있잖아요. 새누리에서 프로듀스 새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재에 투표하세요. 그런데 오세훈 여기에 나갔다가 2등을 하는 거예요. 2등을 하자 대통령이 세훈아 대통령 하고 싶어? 그래서 눈물 흘립니다. 네. 하고 싶어요. 그러자 절친인 제가 등장해서 이렇게 지지선을 하면서 띄운다. 자, 그 다음 번에 일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인이 된 동안 한나라당밖에 몰랐대요. TK 출신이라. 그러다가 남편이 밤마다 욕설이 난무하는 방송을 들으며 미친 듯이 웃길래 저 새끼가 미쳤나 싶었는데 그 옆에서 보다가 김보엽 기자의 팬이 됐대요. 뇌생남 목소리 개 섹시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분이 이거 방송 타면 한국행 티켓을 사준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TK를 응원하다가 파파이스 보고 드디어 이제 야권에 투표를 했고 개표 방송을
보며 환호했다. 파파이스 덕이다. 하며 인증사진을 보냈어요. 해서 번외로 이분을 뽑습니다. 같이 오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하는 걸로. 그리고 참계보가 등장했어요. 정청래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앞으로 대선은 정청래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정청래 의원이 당권을 질 경우 분당이 된다. 당권을 쥐지 않을 경우 내부의 잔당들이 또 대선판을 흔든다. 되나 안 되나 똑같아요. 게다가 김종인의 경우에는 당권을 질 경우 쌍욕을 하고 탈당한다. 당권을 쥐지 못할 경우 대선 후보로 나서나 지기 때문에 또 쌍욕하고 탈당을 한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하지만 정청래가 지고 있다. 또 정청래가 지고 있는 참계보 19금 버전이 나왔어요. 이분은 뭐냐면 인물의 욕망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지. 이 정치인들의 욕망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알기 쉽게 성형으로 치환해서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19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바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마음을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안 한다는 거지. 응?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안철수의 경우 오늘 말할 거야. 사랑해. 단 네가 날 사랑한다면. 근데 그 외 그룹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이제 방황은 그만하고 나랑 사귀자. 제발. 제발 문재인, 안철수 그만 얘기하고 나한테 와라 이거죠. 그룹 2 반기문 그리고 추홍 여기는 널 원해.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네가 먼저 반지를 주고 꽃길을 열어줘. 그럼 결혼해 줄게. 적당하잖아요? 그룹 4 오세훈, 김무성, 박지원, 남경표, 홍준표. 딱 한 번만이라도 너랑 자고 싶다. 변태그룹 이인재 등등. 변태 어쩌고저쩌고. 이 그룹은 변태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룹의 공통점은 딱 한 번이랑 섹스하고 싶다는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누가 되든 상관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각제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유부단 때문에 계속 하다가 낙마를 해요. 그러자 친노 지지자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에서 매파가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정청래 대선 후보설입니다. 후보 2는 텍스트로 보낸 군인데 아주 촌철살인이에요. 첫째, 반기문은 정권 연장의 주홍 글씨를 떠안고 자폭하는 역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권을 연장한다, 재집권한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명박 때 마지막에 박근혜 그 후보의 전략은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이었어요. 야당이라는 포지션이었어요. 그죠? 정권 마치 교체가 일어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반기문은 친박 후보로 반기문이 되면 정권 연장이다 라는 이미지를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친박계 대표 선수로 자처하면서 반기문 박근혜 연장 이미지를 다 가져가. 그러면 다른 보수 후보들은 정권 연장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정권 연장이 아니라 마치 여권 속의 야권처럼 보이는 사람 인물이 누구냐? 유승민이 될 것이다. 이분의 추정이에요. 그렇듯해요. 이분은 87년 이후로 보수의 전략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분열을 시킨다. 개인의 욕망을 건드려서 삼김 때처럼. 또 하나는 후보가 없으면 뺏어온다는 거예요. 3당 합당처럼. 보수의 전략은 항상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후보 3은 박근혜와 친박과 친노를 같이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략이. 아니 현 정권의 친박이어서 몰아내는 건 맞아. 친노는 무슨 죄가 있어. 10년 전인데. 근데 여기 같이 묶는다는 거예요. 전략이. 근데 이것은 사실은 보수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더민주 내에서 비노계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 올해 2월 달에 인터뷰를 할 때, 토론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과 친노는 적대적 공동관계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이 존재해요. 근데 이걸 묶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태로 몰아요. 박근혜 정권 연장이 아니고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하에 나머지가 모이는 거예요. 그걸 묶는 틀로 개헌을 하고 그걸 묶는 틀로 내각제는 이원 집정부제에 막 떠드는 거죠. 그걸 묶을 틀인 거예요, 이게. 기본 구도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국민의 당을 통해서 우회상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누리당은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살아남은 회사인데 이번에도 이름을 바꾸면 식상하니까 수도권에 안티가 많고 그래서 신규 가망을 만들 수 없으니까 개척진 호남권과
PK, TK를 동시에 타겟팅하는 대선이 이 전략이다. 이분은 플로우 차트를 보낸 분 중에 가장 꼼꼼하게 보낸 분인데 호남 민심이 이반을 해서 어떤 안이 실패하면 성공하면 뭐 이런 식으로 쭉 구분해서 냈는데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여권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을 쪼갰단 말이죠. 근데 여권 지지층하고 야권 1, 야 2 지지층이 대선까지 이대로 갈 수도 있고 야 1 현실은 근데 야 1 지지층 민주당이 너무 커졌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에요. 타로로 등장했어요. 타로. 다음에는 화투도 나오겠네. 이 타로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점괘 결론은 오세훈과 안철수를 함께 간다. 네. 궁합이 좋대요. 이거는 김수민 리베이터 의혹은 박지원, 김무성의 합작품이다.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린가. 뒤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허경영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김어준이 허경영 공화당 총재를 찾아가서 원탁회의에서 문재인 지지선을 설득한다. 그러자 허경영은 예전에 발표한 콜미를 콜문으로 발표하고 그래서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자 문재인이 당선된다. 말도 안 되는. 이게 재밌어서 제가 보았어요. 정청래 농림수산부 장관이다. 왜? 막말 징계 때 오해 노추 농사했잖아요.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부. 정말로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류 작가 코너를 따로 뽑았습니다. 여류 작가가 점점 늘고 있어요. 제목이 여성입니다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분이에요? 아니죠.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이혼을 했습니다. 당첨! 또 제목이 여성입니다. 이게 뭐죠? 이걸 보냈는데 이게 신체 사이즈예요? 세 번째, 유료 시작금을 매우 갖고 싶어하는 25세 특정하고 여학생을 특정하였어요. 당첨! 당첨이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제 맘이고요. 일단 와보세요. 당첨. 후보 4. 아주 새로운 안이 등장했어요. 허경영이 대선에 당선한 다음에 박근혜 영부인으로 청와대 다시 입성. 굉장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분 총수 유료수건 사양하고 김보엽 기자 유료수건 희망합니다. 식사하세요. 당첨! 2주의 키워드를 보시고 이제 다음 주 응모를 해주세요. 반기문 뽐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TN에서 반기문 지지를 보여줍니다. 갤럽이 조사한 거. 계속 뽐뿌 지지하는데 이번에는 JP도 등장합니다. 결심을 굳힌 것 같더라. 뽐뿌 지지 계속해요. 그러면서 또 한국일보 같은 데서도 둘이 합해도 반기문에 멈춘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키워드 왜 계속 하고 있나? 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워낙 여권이 죽어있으니까 부모를 시키려고. 근데 너무 단순하고 또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기문 나오면서 다른 여권 성향의 후보자들이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다루기가 쉽다.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지지율 얼마 안 되잖아. 우리 설계도로 따라. 뭐 이런 바라고 싶다.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다음 주에 응모하실 분들은 왜 뽐뿌질이 계속될까? 크게 다뤄지지 않는데 김모승 테마주라고 부르는 우유제약, 유유제약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리베이트를 받아서. 김무성 사돈집입니다. 계속 까요. 정편에서. TV조선도 까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계속 까지고 있어요. 김무성은 어찌 되는 걸까 이제. 손학규, 광주 원로들이 정계 복귀를 요청해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대요. 참 여러 설 들어봤지만 하산 임박설은 뜬금없네요. 뜬금없어. 자, 그래서 손학규 왜 복귀하는 걸까? 복귀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권 지지자들의 손학규 복귀에 대한 열망 같은 거 없어요. 근데 하겠대잖아요. 왜 하는 걸까요? 참고할 것은 야당의 민진모. 민진모라는 것은 반문재인파라고 불러도 되는 모임입니다. 이 민진모가 갈라졌죠? 일부는 민주당에 남고 일부는 국민당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 비박이 합쳐서 대규모 정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뭐 이원 집정론을 하던 책임 총리제를 하던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참고할 사항.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 반기문 원을 유승민까지는 도와주는 거 이해가요. 안철수가 왜 들어가 여기? 보수 진영에서는 안철수는 이쪽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미 그림에 넣고 있다는 거지. 자, 설계도를 찾으시고 화요일 저녁까지 보내시고 무료 음료권 일주일은 월 정원급제 다음 주에 뽑겠죠? 그분은 식사권. 그 아까 남자분은 당첨됐어요 이미?
남자분 김모엽 식사권 가져가세요? 네. 진실을 말하는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로이터 600명의 사진 기자가 지구촌 현장에서 전하는 세상의 드라마. 로이터 세계 최초의 대규모 사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로이터 사진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점수를 쌓아라, 인맥을 쌓아라, 스펙을 쌓아라. 언제까지 쌓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이 사랑하는 학교, 지혜학교. 철학인문학대안학교 지혜학교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마이크로 아구창을 날린다. 그래서 여기서 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후보 1다시 네팔에 간다. 그 문재인을 만나. 거기서 자원봉사를 해. 그러다가 문재인에 동화돼. 그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해.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 세 번째. 그 근거가 뭐냐? 세 번째가 아니야. 핵법칙 또 하나 더, 핵법칙. 핵법칙에 의하면 0%가 나와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0%는 100%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심심풀이로 김종인 박영선을 해봤더니 합이 좋아. 주시해야 한다. 자, 그 다음 후보 1-3. 여기 이 기대했어요. 독일 정치학 석사가 오세훈을 어떻게 띄울 것인지 응모한다고 제목을. 다음 페이지를 열었더니 파파이스 전격 출연. 지지율 상승. 김총수와 이원. 안녕하세요. 김우준의 파파이스의 103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주의 자막입니다. TV조선에 자막을 냈는데 취임사는 꿈으로, 퇴임사는 발로써. 원래 워딩은 퇴임사는 발자취로써 이거거든요. 고의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키워드로 오세훈을 어떻게 띄울 것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어요. 이 부분만 따로. 후보 1. 오세훈 전 시장이 김경진 의원을 머리를 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총리 후보감이라고 오세훈을 영입해요. 국민의당에서. 근데 이제 토론에 나갔다가 김경진 의원이 재벌 증세를 주장하니까 빨갱이라면서 총리로 띄웠다가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고 마지막 이 혼맥상을 막 정리하다가 일로 간다.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럴듯해요, 그림으로는. 프로듀스 101이라고 리얼리티 프로 인기 끌었던 거 있잖아요. 새누리에서 프로듀스 새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재에 투표하세요. 그런데 오세훈 여기 나갔다가 2등을 하는 거예요. 2등을 하자 대통령이 세훈아 대통령 하고 싶어?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네. 하고 싶어요. 그러자 절친인 제가 등장해서 이렇게 지지선을 하면서 띄운다. 자, 그 다음 번에 일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인이 된 동안 한나라당밖에 몰랐대요. TK 출신이라. 그러다가 남편이 밤마다 욕설이 난무하는 방송을 들으며 미친 듯이 웃길래 저 새끼 합의. 그 이원 입정제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원 집정부도 아니고 입정제야. 친구야 고맙다. 역시 친구끼리. 그런데 오세훈이 대통령이 되고 저는 딴지일보에서 탄핵당했다. 1-5. 일단 저하고 친구니까 밀실회담을 합니다. 제가 입당을 해요. 새누리당에. 그런 다음에 오세훈은 정청래 의원을 밀어내고 매주 출연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 제가 대선 후보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네. 새누리당 대선 후보. 1-6. 아유, 예리해요.
정치권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못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현재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오세훈을 총리로 임명해서 띄운다는 거예요. 현 정권에서. 안철수 대통령 오세훈 총리 체계로 약한 이원 집중력을 약속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연결하면